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저희들 하늘궁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엄청난 예배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하늘궁에 꼭 방문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227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도소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교도소가 교도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교육소. 교도란 무엇인가? 바로 잡아서 인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교도소의 모습은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교육의 현장과 비슷하다. 물론 범죄 교육을 교도관이 한다는 말은 아니다. 범죄 교육은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 수법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말한다.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교도 상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같은 방에는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잡범부터 사도, 사기,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수들이 수용된다. 그 중에는 초범인자도 있고 정가 10범의 상습범도 있다. 이들 사이에는 수감된 지 오래된 순서, 범죄 경력, 죄목 등에 따라 자연히 서열이 정해지고 나름대로 규율이 형성된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잠깐 운동하고 노역하는 것 외에 좁은 방에 함께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 재수자들은 서로 어떤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묻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수법을 자랑삼아 아주 상세하게 떠벌리기도 한다. 자연히 재수자들은 이런저런 범죄 수법을 습득하게 된다. 초보적인 수법밖에 몰랐던 사람이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던 사람도 상습범들이 자랑처럼 떠벌리는 범죄 행각을 자꾸 듣다 보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진다. 그래서 그들은 출소 후 들은 수법까지 써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그들 사이에 자연히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고 나와서 공동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게 된다. 행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면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과자의 딱지는 취직도 가로막는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교도소에서 배운 범죄 수법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숫째 교도소에서부터 더 큰 범죄를 모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도소는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 범죄 수법을 배워 더 악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것을 모르는 채 하고 교도 행정을 이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준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도소가 아주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비록 좁은 공간에서 칼잠을 자기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재수자 인권이 강화되어 교도소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 그런 환경이라면 바깥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행기를 마치고 나갔다가도 일부러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삼시세끼 시간 맞춰 밥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운동시켜 건강하게 해주는 곳이 그곳이다. 그래서 나는 중범죄인을 수용할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교도소의 철폐를 주장한다.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1년에 대략 2,500만 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전국 재소자 수를 곱하면 엄청난 돈이다. 교도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거꾸로 범죄 수법을 전수하는 장소가 되는 교도소를 위해 이런 엄청난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처럼 교도소가 순기능보다 엿기능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돈이 남아 돌아가도 지금과 같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100번 낫다. 재산 비례 벌금제의 당위성. 지금도 벌금형은 2015년 기준 전체 행사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행벌이다. 벌금형의 장점은 교도소 수감에 따른 범죄 수법 전수라는 폐해를 피할 수 있고 보판에 따른 회복이 용이하고 집행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벌금형은 총액 벌금형으로 같은 범죄에 대해 재산의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 총액 벌금형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도소에 수감하는 폐단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현행 총액 벌금제 대신 재산 비례 벌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재산 비례 벌금제가 왜 공평한 제도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재산이 3천만 원 정도인 택배기사와 수천억 원의 재산가가 똑같이 교통신호 위반을 했다고 치자 법 앞의 평등을 따지면 두 사람 다 똑같이 7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금액은 택배기사에게는 하루 일당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금액이고 수천억 원의 재산가에게는 껌값도 되지 않는 푼돈이다. 택배기사에게는 7만 원의 범칙금이 종일 꼬불꼬불 골목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쌀가마, 고구마 박스 등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운반한 노동을 거의 허사로 만들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다. 그만큼 큰 심적 고통을 안긴다. 그러나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에게는 7만 원 범칙금이 껌값도 되지 않기에 처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에게는 앞으로 교통신호 위반을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거의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같은 범법을 했더라도 택배기사와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택배기사에게는 많은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수천억 원대 재산가에게는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부과해야 비슷한 고통의 처벌 효과를 주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공평한 처사이다. 이 같은 재산 비례 벌금제를 오래전에 내가 내놓았지만 최근을 제외하고는 여태껏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동안 외국에서는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인 나라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고소득자가 과속 운전을 하다 잡히면 6,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에서도 적게는 116만 원을 내야 한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많게는 5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들 나라도
돈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보는 것이다. 또 국가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서민들이 생계 때문에 짓게 되는 사소한 범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갖추어 놓은 인프라와 국민의 경제 활동에 힘입어 부를 쌓은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재산 비례 벌금 제도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산 비례 벌금제는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생계로 인한 범법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적게 부과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공평성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범죄자의 위험성. 교도소에 가두지 않으면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렇지 않다. 교도소 제도를 없애더라도 중범죄인을 위한 한두 군데는 남겨두므로 사회에 큰 위험이 되는 흉악범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살인,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모두 수감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도소에 넣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경제사범이나 마약사범, 교통사범, 사기범 등과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위 잡범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자나 범법자들은 사회에 그대로 있다고 하여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흉악범들은 죗값을 충분히 받을 때까지 사회로 나오기 어렵다. 벌금형 범죄자들에게는 서로 함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범죄 수법을 전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들이 범죄 수법을 더 배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또 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경우 공동 범죄를 모의할 수 있으나 벌금형은 함께 모이지 않으므로 공동 범죄를 모의할 기회도 없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여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교도소를 폐지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져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처벌 효과도 좋을 것으로 본다. 벌금을 물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죄인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재산 비례 벌금형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경우나 적게 신고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위를 가리고 허위로 판명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빈틈이 없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보강이 따라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도소 제도의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는 징벌 효과와 국가 예산 절약, 사회 공평성 실현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